때는 조선시대 어느 작은 고을에 하씨 성을 가진 사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사도가 이 작은 고을에 부임했을 때 마을은 작았지만 도둑과 강도, 그리고 불량배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사도는 마을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하사도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5살 난 딸, 옥분이였습니다. 하사도는 어미 없이 자란 옥분이가 늘 안쓰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딸이 버릇없이 굴어도 그 뜻을 모두 받아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하사도는 옥분이가 여종과 머슴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큰 마음을 먹고 옥분이를 불러 훈육하기로 했습니다. 옥분아, 아무리 신분이 낮다 하여도 그들 또한 사람인데 그리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느니라. 아버지, 억울하옵니다. 여종과 머슴들은 제가 어미 없이 자랐다 하여 저를 함부로 대한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훈육을 한 것인데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시고 저만 나무라시는 겁니까? 옥분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어린 저를 두고 이리 일찍 돌아가셨나이까? 하사도는 옥분이가 돌아가신 어미를 부르며 울 때면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여 차마 더 이상 꾸짖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둑과 강도, 왈패들을 소탕하러 다니느라 옥분이를 제대로 보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보내자니 버릇없는 옥분이가 남에게 폐를 끼쳐 미움을 살까 걱정이었고 그렇다고 범죄가 들끓는 집에 두는 것도 불안했습니다. 그리하여 하사도는 오랜 친구인 박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게 내 오랜 친구 하대감이 아닌가? 정말 오랜만이네. 박대감, 그간 건강히 잘 지냈는가? 항상 자네가 생각났는데 이제야 겨우 얼굴을 보는군. 그래,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 그런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먼.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이 사람 보게 길거리에 돗자리를 깔아도 되겠어. 하하. 하대감은 잠시 웃었지만 이내 표정을 거두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임한 고을에 도둑과 왈패들이 판을 치고 있다네. 그들을 소탕하느라 바빠져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허다할 터인데 내 딸 옥분이가 걱정이 된다네. 어미 없이 자라다 보니 불쌍한 마음에 내가 오냐오냐 키워버릇이 없기도 하여 자네에게 부탁하는 것조차 염치가 없네? 허나 사정이 급하여 그러니 자네 부인에게 옥분이를 잠시 맡아달라 부탁해도 되겠는가? 박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대환영일세. 옥분이가 꼬마였을 때 나를 무척이나 따르지 않았는가? 보고 싶기도 하다네. 헌데 우선 부인의 생각을 들어봐야 하겠네? 그리하여 박대감은 부인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서방님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대감님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허나 한 가지 약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부인, 무엇이온지. 3년 동안 옥분이가 보고 싶고 궁금하여도 찾아오지 않는 것과 그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해주시지요. 하사도는 박대감 부인의 단호함에 옥분이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딸의 앞날을 생각하면 3년 동안 부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부인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3년 동안 옥분이를 제 딸이라 생각하고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하여 하사도는 집으로 돌아와 옥분이를 불렀습니다. 옥분아, 아비가 이 고을의 범죄자들을 모두 소탕하고 평화로운 마을로 만들려면 3년 동안 밤낮 없이 바삐 움직여야 할 것 같구나. 그러니 내가 어릴 때 너를 참 예뻐해 주시던 박대감 댁에서 지내고 오너라. 싫어요. 아버지도 저를 버리시는 건가요? 옥분아, 버리다니. 그런 섭섭한 말이 어디 있느냐. 이 큰 집에 아비도 없이 홀로 있다가 변이라도 당할까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이란다. 그럼 아버지,
저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하대감은 서럽게 우는 옥분이를 품에 안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이 아비는 너처럼 어여쁜 딸이 있어 살아가는 것이다. 옥분이는 이 아비의 전부란다. 옥분이는 아비의 진심을 알아차렸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닷새 후, 옥분이는 박대감 댁에 도착했습니다. 옥분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사는 꼴을 보니 별것 없어 보이는군. 아버지도 안 계시니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할 사람이 없겠다. 3년 동안 재미있겠는걸? 옥분이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놀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처음 보는 아씨를 보고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 감히 천한 것이 양반인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냐. 옥분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집에서 하던 버릇대로 여종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뺨 맞는 소리는 온 집안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박대감과 부인, 그리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막내 아들 박효진까지 마당으로 급히 나왔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소란이더냐? 옥부는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첫날부터 소란을 피워 죄송할 따름입니다. 허나 이 여종의 행실이 불량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살며시 미소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옥분이가 여종의 잘못된 행실을 따끔하게 가르쳐 주었나 보구나. 네, 마님. 그래, 잘하였다. 아랫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지. 맞느냐, 옥분아. 네. 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분이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부인처럼 내 마음을 잘 알아주셨을 거야. 이 집에 오길 잘한 것 같아. 그런데 바로 그때 부인이 옥분이의 앞으로 다가와서는 뺨을 아주 야무지게 때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분이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마당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옥분이의 뺨에는 빨갛게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각자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한테 잘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옥분이는 억울한 표정으로 울음을 참으며 부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여종을 가르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 집의 안주인인 내가 너, 옥분이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첫째,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재산이다. 헌데 너는 내 허락도 없이 내 재산에 흠집을 내었다. 둘째, 어른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구나. 내가 이 집에 사는 동안 예의 없는 너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내 방으로 따라 들어오너라. 싫습니다. 부인은 제 어머니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조차 저를 때리지 않습니다. 옥분이는 통곡하며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내 아들 박효진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성격이 대단한 낭자로구나. 앞으로 심심하지는 않겠군. 헌데 하필 우리 어머니께 걸리다니 참으로 운이 없는 낭자야. 한편 옥분이는 이불에 엎드려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옥분이가 잠에서 깨니 방 안은 이미 어두컴컴했습니다. 아니, 저녁 먹으라고 깨우지도 않고 이리 나를 푸대접하는구나. 옥분이는 집에 있을 때 심통이 나 밥을 먹지 않으면 온 집안 식구들이 벌벌 떨며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 상 가득 차려주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옥분이는 도저히 부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기나 부인이 이기나 어디 한번 해봅시다. 옥분이는 꼬르륵거리는 배를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이는 방에서 나가지 않고 누군가 아침상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상은 고사하고 저녁이 되도록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옥분이는 서서히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인가? 그리하여 옥분이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와 사람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마님,
옥분아 씨께서 식사를 못하고 계시는데 이러다 큰일이라도 날까 걱정이옵니다. 옥분이를 생각하는 내 마음은 알겠다. 허나 그 누구라도 내 허락 없이 밥 한 톨이라도 주는 자가 있으면 함께 굶길 것이니 그리 알 거라. 네, 마님. 우리 마님께선 한번 뱉은 말은 꼭 지키시는 분인데 옥분아 씨가 불쌍하구먼. 옥분이는 숨어서 그 말을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었구나. 헌데 몇 끼를 굶었는데도 밥을 주지 않겠다니. 어쩌지. 이러다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마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것이오. 낭자도 참 운이 없소이다. 만나도 하필 우리 어머니를 만나다니. 옥분이는 등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내의 목소리에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효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더 시간을 끌다가는 방도 곳간으로 옮겨질 수 있으니 그 전에 빠른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오. 입은 좀 다무시오. 날파리 들어가겠소. 효진은 그 말을 남기고는 어디론가 훌쩍 사라졌습니다. 한편 방으로 돌아온 옥분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부인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구나. 일단 굽히는 척이라도 해야겠어.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두고 보자. 3년 뒤에 반드시 복수해줄 테다. 감히 사도의 딸인 나를 건드리다니. 그리하여 옥분이는 부인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마님, 제가 어찌하면 되겠사옵니까? 내가 먼저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 거처를 곳간으로 옮기려 하였다. 나의 가르침을 받을 생각이 정녕 있는 것이냐? 가르쳐 주신다면 배우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일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있거라. 부인은 그 말만 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저녁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저런. 우리 집은 제때 와서 먹지 않으면 다시 차려주지 않는단다. 정배가 고프거든 부엌에 가서 누룽지라도 있는지 물어보거라. 네, 마님. 그리하여 옥분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옥분이가 뺨을 때렸던 여종, 순심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분이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순심이에게 눈을 질끈 감고 아쉬운 소리를 했습니다. 순심아. 혹 먹을 것이 좀 있는 것이냐? 아씨, 방에 가 계시면 제가 챙겨서 가겠습니다요. 옥분이는 방에 들어가 방문을 살짝 열고 순심이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필 순심이인 것이야. 내가 때려서 기분이 나쁘다고 누룽지조차 안 챙겨주는 건 아닐까? 옥분이는 서서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순심이가 가져온 것은 음식이 가득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갈비찜, 굴비, 떡, 산적 등 맛있는 것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죠. 옥분이는 순심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순심이었다면 단번에 거절했을 테니까요. 옥분이는 일단 정신없이 먹으며 요동치는 배를 달래기로 했습니다. 옥분이가 허겁지겁 먹다 그만 사례가 들려 캑캑거리자 옆에서 지켜보던 순심이가 얼른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아씨,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겠습니다요. 옥분이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순심이가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순심아, 첫날 내가 정말 미안했단다. 아니어요, 아씨. 제가 잘못했는걸요. 넌 참 마음씨가 고운 아이구나. 옥분이는 순심이에게 큰 갈비 한 점을 건네주었습니다. 순심아, 너도 같이 먹자. 그날 밤, 옥분이의 마음속에 따뜻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심이가 급하게 옥분이를 깨웠습니다. 옥분아씨, 어서 일어나세요. 아침 일찍 마님 문 앞에서 기다리셔야지요. 아, 맞다. 늦은 것이냐? 지금 서둘러 가시면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순심이의 도움으로 옥분이는 겨우 제 시간에 부인의 방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옥분이냐? 밖에 있거든 안으로 들어오너라. 네, 마님.
옥분이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이랍니까? 부인의 옆에는 회초리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분이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저것으로 때릴 심산이구나. 아주 독한 부인이네. 두고 보시라. 나중에 꼭 복수해 줄 것이야. 오늘은 예의범절에 대해 공부를 할 것이다. 밖으로 나가 신을 신고 다시 들어오너라. 옥분이는 밖으로 나가 신을 신고 마당에서부터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옥분이의 걸음걸이나 동작 하나하나에는 기품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부인은 기품 있게 걷는 연습부터 신을 벗고 방에 들어와 절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의 모든 몸짓이 억지로 하는 것임이 부인의 눈에는 훤히 보였습니다. 부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 교육은 저녁이 될 때까지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부인은 옥분이가 방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기품 있게 걷고 움직이는 모든 자세를 지적했습니다. 옥분이는 매일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자기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고 보시오. 나에게 모욕을 주신 만큼 부인도 언젠가 똑같이 당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친 몸을 이불에 눕히고 잠이 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은 차를 마시는 예절에 대해 배울 것이다. 또한 기품 있는 행동거지가 흐트러지면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할 것이니 매사에 조심하거라. 네, 마님. 부인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옥분이의 자태가 여느 여식과는 다르게 기품이 넘치는 것을 보고 내심 감탄했습니다. 딸이 없었던 부인은 옥분이를 가르치는 하루하루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박효진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옥분이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버릇없는 낭자가 재미있어 지켜보았는데 어느새 옥분이를 바라보는 효진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효진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책을 보는 시간보다 옥분이를 몰래 지켜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과거 시험 준비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옥분 낭자를 찾고 있구나. 효진은 마음을 다잡기 위해 절에 있는 주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도련님, 지금은 과거 시험에만 집중하셔야 할 때입니다. 주지 스님, 어찌 아셨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어찌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보이지 않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앞에서 더욱 아른거립니다. 저런. 그런데 어찌합니까? 그 여인의 포부는 하늘을 찌르고 사주 또한 귀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도련님께서 이리 한가하게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닌 듯합니다. 도련님은 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으신 게요. 네, 주지 스님. 그 여인을 제 부인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더 높은 벼슬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원급제를 하신 후 다시 저를 찾아오시지요.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효진은 불철주야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 과거 시험을 보는 날이 되었고 효진은 초시와 복시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전시 또한 훌륭히 치러냈습니다. 임금께서 내린 책문에 대한 효진의 답안이 임금의 마음에 아주 흡족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효진은 장원급제를 하여 어사화를 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절 받으시지요. 장하다, 우리 아들. 장원급제를 하였구나. 그날 밤 효진의 집은 동네 잔치가 벌어져 떠들썩했습니다. 한편 옥분이는 자신의 방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구나. 헌데 나만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그때 방문 밖에서 옥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 낭자, 저 효진입니다. 옥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뵙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지요. 엄하신 어머니 밑에서 배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에 옥분이는 순간 울컥하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마님의 가르침이 오히려 좋기도 합니다. 다행입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시지요.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옥분이는 효진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그리 다정하게 웃으시면 저의 복수심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옥분이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은 1년의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옥분이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린 효진은 부모님께로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옥분 낭자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효진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효진과 옥분이가 만날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옥분이라면 이 어미도 좋구나. 어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훌륭하게 성장하였으니 너에게 좋은 부인이 되어줄 것이다. 헌데 옥분이와 같이 있을 시간도 거의 없었는데 어찌하여 옥분이를 아내로 맞이할 생각을 하였느냐? 어머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허. 역시 내 아들이구나. 헌데 지금은 사주단자를 넣을 수가 없단다. 아직 가르칠 것이 많이 남았구나. 그러니 아들아,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거라. 그렇게 세 사람은 한바탕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반년이 지났습니다. 부인은 더 이상 옥분이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옥분이를 불렀습니다. 옥분아, 이제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단다. 마님의 가르침 덕에 제가 성숙한 여인이 되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옥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부인, 저에게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지요. 옥분아, 귀한 남의 딸 뺨을 때려 그동안 미안했다. 많이 속상하지 않았느냐? 갑작스러운 부인의 사과에 옥분이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먼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전 괜찮습니다. 그래, 그리 이해를 해주니 참으로 고맙구나. 지금쯤 내 아버지 댁에 사주단자가 들어갔을 것이다. 사주단자라니요. 내 아들 효진이가 너와 혼인하고 싶어 하는구나. 또한 내가 내 며느리가 되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구나. 허나 마님,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부인은 옥분이의 단호한 거절에 크게 놀랐습니다. 싫다는 말이더냐? 싫은 것이 아니오라. 마님의 가르침을 받은 지금의 저는 일반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품을 지닌 여인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인은 당차게 말하는 옥분이를 보니 자신이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어머니, 옥분 낭자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 어미가 더 좋은 혼처를 알아보겠다. 그러니 옥분이는 잊어라. 어머니,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효진은 주지 스님의 말이 생각나 정신없이 절로 향했습니다. 주지 스님, 옥분 낭자에게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옥분아 씨는 중전이 될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무리 높은 벼슬에 올라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까? 옥분아 씨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분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도련님은 앞으로 백성을 위해 큰일을 하실 분입니다. 지금은 그것만 생각하시지요. 도련님께 한 번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옥분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효진에게 임금의 곁에서 나랏일을 도우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리하여 효진은 사간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진은 사간원에 들어가기 전 주지 스님을 뵙고자 다시 절을 찾았습니다. 스님, 제가 사간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도련님, 지금 당장 옥분아 씨에게 가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허나 도련님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혹시 옥분낭자가 위험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제 목숨 따위는 중요치 않습니다. 효진은 다급하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옥분낭자만 살 수 있다면 내 목숨은 아깝지 않아. 잠시 후 정신없이 말을 달려 옥분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하사도가 없는 사이 옥분이가 사라져 집안이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보게, 옥분낭자가 어디로 갔다는 말이더냐? 혹시 최근에 옥분낭자에게 접근한 사람이 있었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억이 나는군요. 최 대감 댁에서 아들 사주단자를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최 대감의 성격이 못되기로 고을에서 유명하지요. 그래서 옥분낭자는 무엇이라 답하였느냐? 금홀령이 내려졌으니 옥분 아씨께서는 처녀단자를 내려고 기다리고 계셨으니 당연히 거절하셨지요. 그 말을 들은 효진은 곧장 최 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효진은 담을 넘어 조용히 집안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옥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내 아버지가 사도임을 모른다는 말이더냐? 알고 있단다. 헌데 내 아들이 너, 옥분이 아니면 장가를 가지 않겠다 하니 이 아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겁도 없구나.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오늘 밤만 지나면 하사도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옆에 있던 아들 성태는 좋아서 실실 웃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아, 밤이 깊었구나. 아비는 피곤하여 이만 자야겠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최 대감은 밖으로 나가 방문을 밖에서 잠갔습니다. 옥분은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옥분낭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오? 내 사주단자를 받아주셨다면 이리 험하게 대하진 않았을 텐데 마음이 아프구려. 허나 당신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소? 성태가 옥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옥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문고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옥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옥분낭자, 괜찮으시오? 옥분이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효진 도련님, 효진은 성태를 밀치고는 옥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성태가 도자기로 효진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효진은 정신을 잃고 옥분이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의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의원님, 도련님은 어떠하십니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머리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아직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살려내시오. 옥분이는 효진의 손을 잡고 애처롭게 울었습니다. 효진은 의식이 돌아왔지만 옥분이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느끼고는 좀 더 눈을 감고 있기로 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보셔요. 도련님을 구하려다 제 손바닥에 이리 큰 상처가 났지요. 이제 처녀단자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도련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셔야겠습니다. 도련님께서 저를 좋아하시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숨어서 저를 지켜보셨지요. 그동안 도련님의 마음을 외면하여 죄송했습니다. 그러니 어서 일어나 저를 보셔야지요. 다음 날 아침, 효진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옥분이가 밤새 자신을 간호하다 옆에 쓰러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효진은 옥분이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불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옥분은 꼬물꼬물 움직여 효진의 품속으로 더 파고들었습니다. 효진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가슴이 뛰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옥분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왜 이리 포근하고 따뜻한 걸까? 에그머니나. 이게 무슨 일이요? 옥분이의 비명에 효진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니, 도련님. 정신이 드신 것입니까? 헌데 너무 멀쩡해 보이십니다. 옥분 낭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온 신경이 반응하는 듯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도련님, 정말 괜찮으신 것이지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옥분이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효진은 그런 옥분이를 웃으며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헌데 제가 정신을 잃어 기억이 나질 않는데 최 대감과 그 아들은 어찌 되었나요? 도련님께서 최 대감댁으로 가신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께서 포졸들을 데리고 바로 뒤따라가셨지요. 도련님이 쓰러지신 직후에 아버지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최 대감과 그 아들은 큰 벌을 받았을 겁니다.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에서 나왔습니다. 옥분과 효진은 하대감을 찾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몸은 괜찮아진 것 같구나. 혼례식은 언제로 하면 좋을지 자네 부모님과 상의를 하마. 갑자기 혼례식이라니요. 하사도는 효진을 다 안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대감님, 혼례식은 당연히 할 것입니다. 헌데 어제는 그저 안고만 있었을 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사도는 휙 돌아앉아 버렸습니다. 효진은 하사도가 화가 많이 났다고 생각하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빠른 시일 내로 옥분 낭자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사실 하사도는 너무 좋아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감추려고 돌아앉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이 앉아만 있을 겐가. 어서 가서 혼인 날짜를 잡자꾸나. 하! 두 사람은 효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효진의 집 대문 앞에 도착한 옥분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님을 보면 다시 복수심이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이구나. 바로 그때 대문이 열리고 부인이 활짝 웃으며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옥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너를 보고 싶었는지 아느냐? 옥분이는 부인이 안아주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항상 궁금했던 어머니의 품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옥분이의 복수심은 눈 녹듯 사라져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괜찮다.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느니라. 하대감이 너를 부탁했을 때 나 역시 쉽지만은 않았단다. 우리가 이 값진 인연을 맺기 위해 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모양이다. 어머니, 옥분 낭자가 어머니의 며느리가 될 것입니다. 딸 같은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으실 것이지. 옥분이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것이니 그것은 내가 걱정할 바가 아닌 듯하구나. 부인의 말에 모두가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혼례식을 며칠 앞두고 효진은 주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주지 스님, 옥분 낭자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옥분 아씨께서 도련님을 구하셨군요. 옥분 아씨와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하셨다면 도련님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관원에서 일을 하다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왕으로부터 사약을 받았을 것입니다. 허나 옥분 아씨의 사주에는 중전이 될 수 있는 강한 기운이 있어 도련님의 운명까지도 지켜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련님은 아주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주지 스님, 제가 분에 넘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허나 옥분 아씨 또한 도련님을 만나 큰 때는 조선시대 어느 작은 고을에 하씨 성을 가진 사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사도가 이 작은 고을에 부임했을 때 마을은 작았지만 도둑과 강도 그리고 불량배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사도는 마을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하사도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5살 난 딸, 옥분이었습니다. 하사도는 어미 없이 자란 옥분이가 늘 안쓰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딸이 버릇없이 굴어도 그 뜻을 모두 받아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하사도는 옥분이가 여종과 머슴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큰 마음을 먹고 옥분이를 불러 훈육하기로 했습니다. 옥분아, 아무리 신분이 낮다 하여도 그들 또한 사람인데 그리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느니라. 아버지, 억울하옵니다. 여종과 머슴들은 제가 어미 없이 자랐다 하여 저를 함부로 대한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훈육을 한 것인데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시고 저만 나무라시는 겁니까? 옥분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어린 저를 두고 이리 일찍 돌아가셨나이까? 하사도는 옥분이가 돌아가신 어미를 부르며 울 때면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여 차마 더 이상 꾸짖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둑과 강도, 왈패들을 소탕하러 다니느라 옥분이를 제대로 보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보내자니 버릇없는 옥분이가 남에게 폐를 끼쳐 미움을 살까 걱정이었고, 그렇다고 범죄가 들끓는 집에 두는 것도 불안했습니다. 그리하여 하사도는 오랜 친구인 박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게 내 오랜 친구 하대감이 아닌가? 정말 오랜만이네. 박대감, 그간 건강히 잘 지냈는가? 항상 자네가 생각났는데 이제야 겨우 얼굴을 보는군. 그래,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 그런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먼.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이 사람 보게 길거리에 돗자리를 깔아도 되겠어. 하하. 하대감은 잠시 웃었지만 이내 표정을 거두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임한 고을에 도둑과 왈패들이 판을 치고 있다네. 그들을 소탕하느라 바빠져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허다할 터인데 내 딸 옥분이가 걱정이 된다네. 어미 없이 자라다 보니 불쌍한 마음에 내가 오냐오냐 키워버릇이 없기도 하여 자네에게 부탁하는 것조차 염치가 없네? 허나 사정이 급하여 그러니 자네 부인에게 옥분이를 잠시 맡아달라 부탁해도 되겠는가? 박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대환영일세. 옥분이가 꼬마였을 때 나를 무척이나 따르지 않았는가? 보고 싶기도 하다네. 헌데 우선 부인의 생각을 들어봐야 하겠네? 그리하여 박대감은 부인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서방님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대감님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허나 한 가지 약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부인, 무엇이온지. 3년 동안 옥분이가 보고 싶고 궁금하여도 찾아오지 않는 것과 그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해주시지요. 하사도는 박대감 부인의 단호함에 옥분이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딸의 앞날을 생각하면 3년 동안 부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부인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3년 동안 옥분이를 제 딸이라 생각하고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하여 하사도는 집으로 돌아와 옥분이를 불렀습니다. 옥분아, 아비가 이 고을의 범죄자들을 모두 소탕하고 평화로운 마을로 만들려면 3년 동안 밤낮 없이 바삐 움직여야 할 것 같구나. 그러니 내가 어릴 때 너를 참 예뻐해 주시던 박대감 댁에서 지내고 오너라. 싫어요. 아버지도 저를 버리시는 건가요? 옥분아, 버리다니. 그런 섭섭한 말이 어디 있느냐. 이 큰 집에 아비도 없이 홀로 있다가 변이라도 당할까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이란다. 그럼 아버지, 저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하대감은 서럽게 우는 옥분이를 품에 안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이 아비는 너처럼 어여쁜 딸이 있어 살아가는 것이다. 옥분이는 이 아비의 전부란다. 옥분이는 아비의 진심을 알아차렸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닷새 후 옥분이는 박대감 댁에 도착했습니다. 옥분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사는 꼴을 보니 별것 없어 보이는군. 아버지도 안 계시니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할 사람이 없겠다. 3년 동안 재미있겠는걸? 옥분이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놀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처음 보는 아씨를 보고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 감히 천한 것이 양반인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냐? 옥분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집에서 하던 버릇대로 여종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뺨 맞는 소리는 온 집안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박대감과 부인, 그리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막내 아들 박효진까지 마당으로 급히 나왔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소란이더냐? 옥부는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첫날부터 소란을 피워 죄송할 따름입니다. 허나 이 여종의 행실이 불량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살며시 미소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옥분이가 여종의 잘못된 행실을 따끔하게 가르쳐 주었나 보구나. 네, 마님. 그래, 잘하였다. 아랫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지. 맞느냐, 옥분아. 네. 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분이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부인처럼 내 마음을 잘 알아주셨을 거야. 이 집에 오길 잘한 것 같아. 그런데 바로 그때 부인이 옥분이의 앞으로 다가와서는 뺨을 아주 야무지게 때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분이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마당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옥분이의 뺨에는 빨갛게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각자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한테 잘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옥분이는 억울한 표정으로 울음을 참으며 부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여종을 가르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 집의 안주인인 내가 너, 옥분이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첫째,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재산이다. 헌데 너는 내 허락도 없이 내 재산에 흠집을 내었다. 둘째, 어른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구나. 내가 이 집에 사는 동안 예의 없는 너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내 방으로 따라 들어오너라. 싫습니다. 부인은 제 어머니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조차 저를 때리지 않습니다. 옥분이는 통곡하며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내 아들 박효진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성격이 대단한 낭자로구나. 앞으로 심심하지는 않겠군. 헌데 하필 우리 어머니께 걸리다니 참으로 운이 없는 낭자야. 한편 옥분이는 이불에 엎드려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옥분이가 잠에서 깨니 방 안은 이미 어두컴컴했습니다. 아니, 저녁 먹으라고 깨우지도 않고 이리 나를 푸대접하는구나. 옥분이는 집에 있을 때 심통이 나 밥을 먹지 않으면 온 집안 식구들이 벌벌 떨며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 상 가득 차려주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옥분이는 도저히 부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기나 부인이 이기나 어디 한번 해봅시다. 옥분이는 꼬르륵거리는 배를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이는 방에서 나가지 않고 누군가 아침상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상은 고사하고 저녁이 되도록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옥분이는 서서히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인가? 그리하여 옥분이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와 사람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마님, 옥분아 씨께서 식사를 못하고 계시는데 이러다 큰일이라도 날까 걱정이옵니다. 옥분이를 생각하는 내 마음은 알겠다. 허나 그 누구라도 내 허락 없이 밥 한 톨이라도 주는 자가 있으면 함께 굶길 것이니 그리 알 거라. 네, 마님. 우리 마님께선 한번 뱉은 말은 꼭 지키시는 분인데 옥분아 씨가 불쌍하구먼. 옥분이는 숨어서 그 말을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었구나.
헌데 몇 끼를 굶었는데도 밥을 주지 않겠다니. 어쩌지. 이러다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마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것이오. 낭자도 참 운이 없소이다. 만나도 하필 우리 어머니를 만나다니. 옥분이는 등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내의 목소리에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효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더 시간을 끌다 가는 방도 곳간으로 옮겨질 수 있으니 그 전에 빠른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오. 입은 좀 다무시오. 날파리 들어가겠소. 효진은 그 말을 남기고는 어디론가 훌쩍 사라졌습니다. 한편 방으로 돌아온 옥분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부인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구나. 일단 구피는 척이라도 해야겠어.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두고 보자. 3년 뒤에 반드시 복수해줄 테다. 감히 사도의 딸인 나를 건드리다니. 그리하여 옥분이는 부인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마님, 제가 어찌하면 되겠사옵니까? 내가 먼저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 거처를 곳간으로 옮기려 하였다. 나의 가르침을 받을 생각이 정녕 있는 것이냐? 가르쳐 주신다면 배우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일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있거라. 부인은 그 말만 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저녁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저런. 우리 집은 제때 와서 먹지 않으면 다시 차려주지 않는단다. 정배가 고프거든 부엌에 가서 누룽지라도 있는지 물어보거라. 네, 마님. 그리하여 옥분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옥분이가 뺨을 때렸던 여종, 순심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분이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순심이에게 눈을 질끈 감고 아쉬운 소리를 했습니다. 순심아. 혹 먹을 것이 좀 있는 것이냐? 아씨, 방에 가 계시면 제가 챙겨서 가겠습니다요. 옥분이는 방에 들어가 방문을 살짝 열고 순심이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필 순심이인 것이야. 내가 때려서 기분이 나쁘다고 누룽지조차 안 챙겨주는 건 아닐까? 옥분이는 서서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순심이가 가져온 것은 음식이 가득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갈비찜, 굴비, 떡, 산적 등 맛있는 것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죠. 옥분이는 순심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순심이었다면 단번에 거절했을 테니까요. 옥분이는 일단 정신없이 먹으며 요동치는 배를 달래기로 했습니다. 옥분이가 허겁지겁 먹다 그만 사례가 들려 캑캑거리자 옆에서 지켜보던 순심이가 얼른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아씨,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겠습니다요. 옥분이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순심이가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순심아, 첫날 내가 정말 미안했단다. 아니어요, 아씨. 제가 잘못했는걸요. 넌 참 마음씨가 고운 아이구나. 옥분이는 순심이에게 큰 갈비 한 점을 건네주었습니다. 순심아, 너도 같이 먹자. 그날 밤, 옥분이의 마음속에 따뜻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심이가 급하게 옥분이를 깨웠습니다. 옥분아씨, 어서 일어나세요. 아침 일찍 마님 문 앞에서 기다리셔야지요. 아, 맞다. 늦은 것이냐? 지금 서둘러 가시면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순심이의 도움으로 옥분이는 겨우 제 시간에 부인의 방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옥분이냐? 밖에 있거든 안으로 들어오너라. 네, 마님. 옥분이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이랍니까? 부인의 옆에는 회초리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분이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저것으로 때릴 심산이구나. 아주 독한 부인이네. 두고 보시라. 나중에 꼭 복수해 줄 것이야. 오늘은 예의범절에 대해 공부를 할 것이다. 밖으로 나가 신을 신고 다시 들어오너라.
옥분이는 밖으로 나가 신을 신고 마당에서부터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옥분이의 걸음걸이나 동작 하나하나에는 기품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부인은 기품 있게 걷는 연습부터 신을 벗고 방에 들어와 절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의 모든 몸짓이 억지로 하는 것임이 부인의 눈에는 훤히 보였습니다. 부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 교육은 저녁이 될 때까지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부인은 옥분이가 방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기품 있게 걷고 움직이는 모든 자세를 지적했습니다. 옥분이는 매일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자기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고 보시오. 나에게 모욕을 주신 만큼 부인도 언젠가 똑같이 당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친 몸을 이불에 눕히고 잠이 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은 차를 마시는 예절에 대해 배울 것이다. 또한 기품 있는 행동거지가 흐트러지면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할 것이니 매사에 조심하거라. 네, 마님. 부인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옥분이의 자태가 여느 여식과는 다르게 기품이 넘치는 것을 보고 내심 감탄했습니다. 딸이 없었던 부인은 옥분이를 가르치는 하루하루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박효진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옥분이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버릇없는 낭자가 재미있어 지켜보았는데 어느새 옥분이를 바라보는 효진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효진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책을 보는 시간보다 옥분이를 몰래 지켜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과거 시험 준비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옥분 낭자를 찾고 있구나. 효진은 마음을 다잡기 위해 절에 있는 주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도련님, 지금은 과거 시험에만 집중하셔야 할 때입니다. 주지 스님, 어찌 아셨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어찌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보이지 않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앞에서 더욱 아른거립니다. 저런. 그런데 어찌합니까? 그 여인의 포부는 하늘을 찌르고 사주 또한 귀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도련님께서 이리 한가하게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닌 듯합니다. 도련님은 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으신 게요. 네, 주지 스님. 그 여인을 제 부인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더 높은 벼슬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원급제를 하신 후 다시 저를 찾아오시지요.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효진은 불철주야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 과거 시험을 보는 날이 되었고 효진은 초시와 복시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전시 또한 훌륭히 치러냈습니다. 임금께서 내린 책문에 대한 효진의 답안이 임금의 마음에 아주 흡족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효진은 장원급제를 하여 어사화를 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절 받으시지요. 장하다, 우리 아들. 장원급제를 하였구나. 그날 밤 효진의 집은 동네 잔치가 벌어져 떠들썩했습니다. 한편 옥분이는 자신의 방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구나. 헌데 나만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그때 방문 밖에서 옥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 낭자, 저 효진입니다. 옥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뵙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지요. 엄하신 어머니 밑에서 배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에 옥분이는 순간 울컥하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마님의 가르침이 오히려 좋기도 합니다. 다행입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시죠.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옥분이는 효진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그리 다정하게 웃으시면 저의 복수심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옥분이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은 1년의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옥분이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린 효진은 부모님께로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옥분 낭자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효진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효진과 옥분이가 만날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옥분이라면 이 어미도 좋구나. 어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훌륭하게 성장하였으니 너에게 좋은 부인이 되어줄 것이다. 헌데 옥분이와 같이 있을 시간도 거의 없었는데 어찌하여 옥분이를 아내로 맞이할 생각을 하였느냐? 어머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허. 역시 내 아들이구나. 헌데 지금은 사주단자를 넣을 수가 없단다. 아직 가르칠 것이 많이 남았구나. 그러니 아들아,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거라. 그렇게 세 사람은 한바탕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반년이 지났습니다. 부인은 더 이상 옥분이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옥분이를 불렀습니다. 옥분아, 이제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단다. 마님의 가르침 덕에 제가 성숙한 여인이 되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옥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부인, 저에게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지요. 옥분아, 귀한 남의 딸 뺨을 때려 그동안 미안했다. 많이 속상하지 않았느냐? 갑작스러운 부인의 사과에 옥분이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먼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전 괜찮습니다. 그래, 그리 이해를 해주니 참으로 고맙구나. 지금쯤 내 아버지 댁에 사주단자가 들어갔을 것이다. 사주단자라니요. 내 아들 효진이가 너와 혼인하고 싶어 하는구나. 또한 내가 내 며느리가 되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구나. 허나 마님,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부인은 옥분이의 단호한 거절에 크게 놀랐습니다. 싫다는 말이더냐? 싫은 것이 아니오라. 마님의 가르침을 받은 지금의 저는 일반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품을 지닌 여인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인은 당차게 말하는 옥분이를 보니 자신이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어머니, 옥분 낭자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 어미가 더 좋은 혼처를 알아보겠다. 그러니 옥분이는 잊어라. 어머니,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효진은 주지 스님의 말이 생각나 정신없이 절로 향했습니다. 주지 스님, 옥분 낭자에게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옥분아 씨는 중전이 될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무리 높은 벼슬에 올라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까? 옥분아 씨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분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도련님은 앞으로 백성을 위해 큰일을 하실 분입니다. 지금은 그것만 생각하시지요. 도련님께 한 번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옥분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효진에게 임금의 곁에서 나란 일을 도우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리하여 효진은 사간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진은 사간원에 들어가기 전 주지 스님을 뵙고자 다시 절을 찾았습니다. 스님, 제가 사간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도련님, 지금 당장 옥분아 씨에게 가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허나 도련님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혹시 옥분 낭자가 위험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제 목숨 따위는 중요치 않습니다.
효진은 다급하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옥분 낭자만 살 수 있다면 내 목숨은 아깝지 않아.